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연휴를 앞둔 기분 좋은 그런 주말 찐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찐시황 뭐 다른 거 뭐 볼 거 있습니까? 저희 찐시황만 딱 보고 8.15 모니톡의 가장 보석 같은 코너, 네, 이거 안 보면 주말이 안 오는 코너 또 뭐 할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런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한다. 다음 주는 하루 휴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는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 지금 같은 뭔가 들썩거리는 분위기 계속 갈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시황 관련된 얘기들 이제는 시황 좀 놔주세요.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매크로한 얘기는 살짝 한 8월달, 9월달까지는 좀 놔두시고, 내가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은 이어지고 있는 다른 변수들 이런 거 가지고 머리 많이 아팠다, 그냥 살짝 했다가 걱정 인형한테 맡기시고, 그리고 지금은 종목 섹터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게 연장선상으로 계속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계좌를 얼만큼 종목과 섹터에 맞춰서 끌어올리느냐, 이게 지금부터는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주변에 요즘 보니까 한 딱 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여기 묶여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반등한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한 반인 것 같고요. 나머지 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확 반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종목 움직이는 걸로 대응했다. 아니 그랬더니 8.15 오전 라이브를 보고 종목들도 좀 샀더니 아니 내 계좌가 언제 이렇게 라고 또 약간 자신의 찬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보조를 맞춰가느냐. 그래서 보통 저점에서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손절이 제가 강조드렸던 게 그거죠. 손절로 끝나서 손해 확정,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어떤 이 전략이 아니었다 생각하게 되면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자금은 그때부터 좀 줄어들었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다 파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요 남은 자금 가지고도 어떻게 기회 요인을 만들어서 시장을 맞춰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액션을 잘 해주느냐, 이게 지금 이번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여기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만큼 시장이 이쪽에서 막 움직이는데 나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로 따라가야 되죠. 안 그러면 이 동네는 파티를 안 해요. 근데 이쪽은 파티가 신나서 다 텐션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티하는 동네에서 움직이는 거와 아니면 그래도 딱 한 시간만 놀고 오자 라고 해서 잠깐이라도 거기서 발을 들여놓고 움직이는 거와 어떤 차이가 나올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주식을 할 때 그래서 왜 다들 주도 섹터 노래를 부르는지는 이런 데에서도 다 영향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리느냐? 네, 해보니까 변화가 다르다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막상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걸 하다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저렇게 오른 거 가지고 또 사라고? 저기 LI LI 이 취터야 LI 이런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성장 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주도 섹터에 계속 붙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빨리 내가 손해본 걸 회복하고 그나마 흐름을 맞춰갈 수 있는 게 여기에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렇게 말이 깁니까? 그냥 바로 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시장 정리 잠깐 해보면서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부러워라. 네, 오늘도 올랐네요. 그냥 월요일날 쉬지 말고 개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이제 또 다시 빠질 것 같지? 그리고 또 양봉으로 쭉 끌어내는 이런 변화가 나왔고요. 그냥 미국 시장 오늘 동향 보니까 특별히 나온 거 없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반등했다.
그리고 또 물가 지수의 수준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그건 나스닥이고요. S&P 500입니다. 지금 조금 덜 빠졌고 나스닥보다 올라가는 게 더 강합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하락한 거 지난번 4,800대에서 하락한 거 딱 절반 수준까지 들어옵니다. 아주 뭐 최근에 한 3주 한 달 동안 올라오는 게 상당히 가파르네요. 이렇게 나온 상황과 또 나스닥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직 나스닥은 좀 덜 왔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일단 추세를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돌파 시도가 들어가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13,000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위험 자산의 변화, 이게 딱 한눈에 보여지는 흐름들이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건 이게 다 미국 시장의 동향이고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아직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라옵니다. 아까 봤던 이런 시원한 각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막 뭔가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한국은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이맘쯤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 2,650, 한 2,700선까지 와야 되는 자리인데 뭐 똑같이 가겠습니까, 한국이? 네, 그런 상황에서 요 갭은 또 적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 132가 아직 제대로 반응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갭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로 요만큼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정체, 나머지가 얼만큼 힘을 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즉 쉬는데 나머지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 아닌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얼른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용기, 또 그를 빠르게 변신할 수 있는 나만의 계좌,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서 지금 저항선을 이제 막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 조금 더 탄력은 코스닥이 강합니다. 근데 뭐 코스닥을 분석해봐야 답은 없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우리도 이제는 레벨업 시도하겠다라는 기조 뚜렷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저항대 2,550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미국 의존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동향 보는데 역시 못 올라와. 그러면은 다른 걸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 2,550부터는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같이 고개를 들어주나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때는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 장세 쉽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IT 쪽으로 확 또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까지 못 가던 게 그런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쪽은 안 돼요. 여전히 업황 보니까 반도체 업황, 뭐 지금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고민하고 있다는데 못 올라. 그러면은 이쪽이 안 간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까지 움직이던 종목 장세가 또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되, 이쪽이 움직이면 지수는 좀 탄력적으로, 그리고 같이 오랜만에 반도체 쪽 섹터, 소부장 쪽 같이 확 움직일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움직였던 에너지나 뭐 방산 뭐 관련된 이런 쪽에서 다시 계속 또 보강될 거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2,550 넘어가면서 하나의 또 변화되는 섹터의 흐름들을 가져오는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나왔던 동향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우려감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즉 피크아웃이야. 하지만 이게 여전히 8%대, 9%대,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일단 고점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지켜보게 되면 고점에서 계속 쭉 내려오는 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리 지금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미리 움직였는데 여전히 안 떨어진다. 여전히 고공행진이 피크아웃 신호는 나오는데 8.6, 8.7 여기서
뭐 8.4, 8.3 뭐 이런 식으로 고점대에서는 피크아웃이 나오지만 여전히 높은 숫자가 나온다.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연준은 그냥 피크아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다.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는 해석이 달리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유가 동향들이 그러면은 가장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물가 지표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또 한번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잘 안 빠져요. WTI 기준으로 90달러대에서 잘 안 빠지고 또 기회만 되면 천연가스는 계속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요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또 물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하나의 대상이 경기가 있겠죠. 경기 관련된 판단이 아무래도 지금 물가 수준보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경기 그렇게 안 좋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고용지표도 그렇고 나머지 동향들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경기가 지금은 괜찮은데 금리를 가파르게 올라서 이런 가수요 그리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지금 고용의 가장 핵심은 기존의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가수요들 그러니까 즉 기업들이나 다른 그러니까 너무 우리 좋아서 어떤 새로운 인력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한 심리를 좀 자극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게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점점 더 결국 돌아 물가를 어떤 수요 측면 쪽의 변화를 끌어내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에 대한 위축은 들어올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 뭐 장단기 금리차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위축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시장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월달까지 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매크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요거예요. 요즘 보니까 중국의 얘기들이 그렇게 썩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돌아섭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된 쪽이죠. 개발도상국이 항상 이제 경제가 커나가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어느 정도 고개를 돌리고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주축이 되는 게 항상 부동산이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그림자 경제라고 하는 쪽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어떤 공식적인 은행 쪽이 아니라 이런 쪽과 함께 같이 성장했던 게 또 하나의 부동산이 중요한 내수에 거의 비슷하죠. 한국도 비슷하고 아시아 쪽이 약간 좀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서구 쪽은 부동산을 약간 그냥 내가 잠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사 가거나 아니면 또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지나치는 집 이 정도로 부동산을 인식을 하는데 한국이나 아시아 쪽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살면 3대가 살 수도 있고 내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게 부동산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구 쪽은 그래서 렌트라는 개념들이 그래서 얼만큼 1, 2년 살다가 내가 또 다른 데로 좀 떠나고 싶어. 또 직장도 바뀌었어. 그러면 금방금방 또 바뀌는 게 이런 트렌드인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된 중국의 위축이 지금 보니까 은행권으로도 번지는 것 같고요. 은행이 뱅크런 사태. 그래서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주민등록증이 있고 거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를 한 사람만 이게 약간 이동의 자유가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주증까지 있어야 여기에 대한 체류에 대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주증까지 없으면은 돈을 인출을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그래서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7만 원, 19만 원 요 정도 좀 왔다 갔다 하죠. 여기밖에 못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좀 더 좀 심화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계속 관심은 갖는데 기사 나오게 되면 다 삭제합니다. 지금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매크로 있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저는 뭔가요? 네, 그냥 일단은 니네 사고 쳐도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냥 크게 부각시키지만 말아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8월 15일이가 분기가 끝나고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45일 정도가 되죠. 여기가 분기 실적 데드라인입니다. 근데 일단 15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6일이 거의 마감이죠. 그래서 그때 벌써 이번 또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지난 금요일 날 어제였죠. 오후장 보니까 제가 다트 많이 보거든요. 다트 보고 있으면은 계속 업데이트. 그러면서 뭐 초단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드르르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신이 없구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말 사이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실적 발표된 거 뭐 안 좋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좀 좋은 거. 그래서 최근에 예상보다 좋은 거나 아니면은 분기 실적이 과거 어떤 추이를 맞춰가면서 계속 좋아지는 섹터, 종목들,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반기도 기업 실적에 대한 지금 상반기엔 괜찮았다, 잘했다. 하반기 다들 그럽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매출, 원가, 그리고 수요 이 세 개를 다 따질 때 이만큼 불확실한 게 없는 게 이번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회사가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서 보여주는 거. 그러면 보통 사업보고서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나오겠죠. 즉,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하락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다가 Q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상반기 좋았는데 하반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관계 쪽으로 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해 가게 되면 그래도 뭘 사야 되겠다라는 쪽은 분명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거기다 IT, 내수, 소비재, IT는 또 가전도 들어가겠죠. 이쪽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감이 좀 크다. 그러면 이쪽이 아닌 다른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소비재가 아닌 B2B,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업황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거기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가 나오고 그럼 거기서 자금들이 몰리고 거기서 투자가 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시장은 매크로 일단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종목 장세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움직였던 섹터에 대한 이 한묶음들 여기서 확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요 안쪽에서 계속 놀고 그다음에 좀 미진했던 게 또 올라오면서 고기를 좀 보강시키고 하는 요 정도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새롭게 큰 줄기 너무했어요 반도체 IT 이거 이 정도인데 그래도 키 맞추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든가 또 이제 좀 쉬었던 거 리오프닝 이 리오프닝도 이제 코로나 벗어났다고는 물론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가는 기조인데 너무 빠진 거 아닐까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변화가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틈새적으로 뭔가 치고 나오는 게 있을지 이게 앞으로의 변화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카테고리에 움직였던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으로 보여주는 이런 섹터들은 일단 쉽게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꺾일까요? 이쪽을 얘기를 드리고 주가도 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 저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쪽이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를 인정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거고 나는 역시나 삼성전자 이렇게 가시면 일단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물론 또 전략적인 차이는 있죠. 나는 그렇게 막 노는 데서 사람들 많이 가는 데서 안 놀아. 그러니까 보통 그러고 있죠. 항상
주식은 소외된 쪽에서 움직여서 해야 돼. 그게 움직이면 대박.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나한테 큰 성과로 다가올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왜 굳이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데서 그걸 외면하고 안 봐야 될까요? 거기서도 충분히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놀면서 물 마시고 뭐 밥 먹고 또 레스토랑 가고 하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 꽃집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대여소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는 것과 나는 절대 저런 데 안 가. 내가 여기서 꾸준히 농사나 짓고 있을래. 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은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걸 또 찾는 것도 그래서 너무 완전 소외돼서 나만의 길을 가겠다. 정말 외로운 길이고요.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꿋꿋이 내 길을 가겠다. 이거 웬만한 강직한 마음 아니면 좀 힘듭니다. 근데 너무 그쪽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방산, 뭐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이쪽도 하나의 주된 돼서 2차 전지도 뭐 에너지겠죠. 예, 이렇게 가는 쪽 분위기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주된 섹터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이쪽에서 찾고 해당되는 종목 찾고 이건 생각보다 덜 갔는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종목이 이쪽 섹터였어? 라고 하는 흐름들 이걸 찾아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엔 다음 섹터는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생각은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언제까지 갈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이런 상황 쪽에서 소외된 섹터가 그럼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뭘까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머리 터지겠네요. 네, 그러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 8.15 모니터계 가장 보석 같은 코너 네, 진시황을 보셔도 좋고 다른 진시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레몬리서치가 하는 이상엽 이사회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 제 진시황을 보시면 트렌드는 다 확인되시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다 그러면 딱 나의 오전에 유튜브 보는 시간은 7시 25분부터 50분이다. 그때만 딱 챙기셔도 시장 트렌드는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좀 상태가 이상하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탁금은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55조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 저희가 저희 코로나19 전에 예탁금 수준은 20조, 25조가 많이 가봐야 27조, 30조가 안 됐고요. 20조, 30조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경험입니다. 근데 거기 대비해서는 지금 55조대, 와,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신규로 자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계속 보강돼서 50조대에서 다시 60조, 70조 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자금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탁금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죠. 안 가는 거 좀 정리했다가 이걸 가지고 가는 쪽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나오는 게 지금의 종목 장세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돼. 손맛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자금은 묶여있는 거 있고 나머지 가지고는 신용을 써야지. 그러면서 신용 잔고가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17조대 초반까지 가서 한 23조 원대 있던 신용 잔고가 17조 원대 초반까지 쭉 밀리면서 이번 하락돼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내 계좌 막 쪼그라들고 그랬지만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지금은 다시 19조 2천억 대까지 빠르게 V자로 쭉 올라오고 있죠. 이게 만약에 20조 이상 또다시 들어간다. 시장이 이거를 너네 돈 벌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돈 좀 벌어 라고 놔둘까요? 요거는 또 이때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낍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끼는 과정에서 또다시 내가 지금 이제 거의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본전 오고 이제 수익 날 것 같아. 그래서 좀만 더 하다가 시장은 또 그래 내가 너 수익 나는 꼴은 못 보지. 그러면서 확 또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단계도 될 수 있는 게 신용잔고 20조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약간 또 경계를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미리 또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움직이는 게 특히 코스닥이 신용잔고 늘어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만큼 되겠다 싶으니까 지수는 안 빠지고 나머지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추가 반등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동향 찾는 거 중요하겠다. 적어도 지난번 저희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었을 때 나왔던 가장 큰 변화가 외국인들의 무차별한 폭격,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무차익 공매도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있었겠죠. 예, 거의 거기다, 이거 돈 되는데? 라고, 불법 공매도의 한 종류가 그거죠.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데 질러. 그 다음에, 오후에 가서 어떻게 서류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대차 확인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런 것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공매도 폐지주의자입니다. 네. 하락의 리스크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공매도를 가지고 없는 걸 파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그만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러면 안 돼. 저녁부터 저녁인데 이러면 안 되죠. 네, 저는 아침, 이따가 뵙는 건 저녁, 제 아바타는 또 열심히 채팅하고 있는 저녁.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흐름들 보시면서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또 어디까지 오나. 근데 지금은 2550 넘어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대로 해서 모든 리스크 다 안고 아직까지 저렇게 높은 물가 수준인데 그래도 그냥 V자식으로 고! 할 것이냐. 이거는 일단은 아닐 수 있겠다. 경계감도 무척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2600선 정도까지는 보되 거기서 어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 다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되겠죠. 리스크가 보인다. 예. 또 저희의 보석 같은 코너 또 하네요. 네. 어제 오늘 라이브 시황, 오전 라이브 시황이면 오라신가요? 네. 맞나요, 피디님? 네, 제가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는 일단 즐기되 어떤 쪽의 변화가 또 나올지는 좀 더 가시지만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가면 팔아야지라고 보는 단계보다 움직이는 종목의 향연에 몸을 풍덩 빠뜨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종목들 한번 또 쭉 확인하는 코너. 주간 종목 리뷰. 또 찐시황의 또 보석 중에 보석인 코너.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들 쭉 한번 점검해보고,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상당히 이번 주 종목 많이 말씀드렸네요. 이러고 보니까. 예, 열심히는 움직였는데, 과연 성과가 좀 나왔을까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안 되죠. 예. 성과가 좀 나왔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일단, CS 베어링.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이 약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풍력 쪽에 저는 대장주로 봤습니다. 월요일이면은 한 요 자리쯤 됐을 텐데, 네. 잘 갔네요. 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움직였는데요. 네. 이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긴 보시되. 근데 왜 그러냐면은, 베어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동그란 공같이 생겨서 모터 사이에 들어가서 이걸 잘 회전시켜 주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회전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람개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잘 회전만 한다.
바람이 불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면 안에 모터하고 다 타버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같은 바람이 불어도 좀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바람을 풍력을 통해서 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끌어가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면 풍차 같은 경우는 풍차와 지금 풍력은 차이가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 만약에 네덜란드 같은 데서 바람 불어서 풍차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연결시켜가지고 방아를 찢게 되겠죠. 바람이 많이 부릅니다. 방아가 막 찢게 되겠죠. 바람 많이 불 때는 멈춘답니다. 그것도 아예 그 걸쇠를 빼놓고 그냥 뒀다고 합니다. 근데 풍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일단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다가 딱 세서 이게 돌아가는데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수 있게 베어링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베어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가져왔고요. 단기 약간 눌렸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지금은 이렇게 좀 올라가서 움직이는 패턴들의 종목들은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살짝 정리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의외로 덩치 대비 가볍고요. 지금 시총이 이제 8,500억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좀 묵직해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그래도 변화가 꾸준히 끌고 갔고 또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오다 보니까 약간 또 목에 차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단 보시되 지금 여기서 당장 한 번 더 간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조정 받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보시되 여전히 낙폭을 좀 키운다. 좀 조정폭이 좀 들어왔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갖고 계신 툴들 또 대응할 수 있는 변화들 보시면서 여전히 저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타이밍을 이때 사고요, 이때 팔고요 이럴 거 말씀드리는 리딩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서 다음 변화도 계속 확인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말씀드렸던 게 효성중공업. 말이 필요 없죠. 네, 효성중공업 변압기 강자. 거기다가 또 건설 부문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부문 왜 몰라줘?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쪽.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서 딱 원래는 현대일렉트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따라 제가 보기엔 지금도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이걸 따라가는 입장 쪽에서 효성중공업도 거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으로 여전히 상승폭 유효하다. 전력기기 변압기의 강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덜 작지만 좀 강한 회사 재룡전기도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추세는 맞춰가되 등락폭은 좀 나옵니다. 여전히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큰 변화 없었고 흐름들은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지금 전력 관련된 쪽 변압기 심지어는 전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시장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풍력인데 풍력 같지만 풍력이라고 얘기 못하는 세진중공업이죠. 이것도 꾸준히 올라옵니다. 수급 보세요. 와 이거 다들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축은 조선기자재, 나도 풍력 쪽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교과서적이긴 한데 근데 그러기에는 또 가파른 움직임이 또 부담도 되고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쪽도 여전히 갖고 계시다면 보유 관점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SK이노베이션, BHI 이쪽도 SK이노베이션은 그냥 그 정도로 대형주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고개를 맞추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변화를 맞춰가는 정도의 흐름들 보여주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메이커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유의 입장인데 거기까지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근데 지금 또 하나의 핵 섹터의 가장 강자 이거는 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 들어오고 바로 드르륵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거는 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되고는 이제 어제 장대 양봉의 건배를 이러면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월봉상에서도 과거에 실망감이 컸던 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 이거 많이 본 차트 아닌가요? 예전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도 한번 보게 되면은 비슷하죠. 크게 위축됐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세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과 지금 BHI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영광을 차지하겠다. 그러려고 정부가 다시 판을 깔아준다. 가겠죠. 이런 쪽의 변화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격이 과할 때는 좀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지난번 고가 나왔던 영역대까지도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겠죠. 조정을 탈출의 기회로 볼 것이냐. 아니 뭐 수익 챙기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추세로 가서 내가 뭐 이런 거 다 참고 끝끝이 갔더니 뭐 4배, 5배가 나왔더라. 이것도 잘하시는 전략이긴 하겠지만 제 스타일은 이렇게 갔는데 단기 이격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살짝 정리하죠. 정리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쫓아가시지 마시라. 왜냐면 이격이 충분히 과열로 나오는데 거의 지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갔다간 왔다 갔다 할 때 고생하시고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높은데 내가 샀네. 잘못 샀나 봐. 손절하게 되면 그거는 대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단기 조정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럴 때 만약에 쭉 가서 좀 주식 친다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해서 따라 샀습니다. 샀는데 쭉 가게 되면은 여기 갖고 있던 거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주 샀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일단은 땡큐. 그러면서 한 30주, 뭐 아니면 50주, 절반 정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밀리죠? 그러면 거기서 추세 크게 안 밀리는데 여기서 반발 나오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또 나머지 팔았던 것도 사고. 그러면은 단가가 그때는 정리했다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죠. 그때보다는요.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좀 더 늘려가면서 추세 쪽에 접근했는데 또 보니까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또 턴합니다. 그러면은 주수가 또 늘어나서 수익이 나는 게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왜 같은 종목인데 나는 그런 거 못해. 사면 사고 팔면 벌고 팔면 다 팔고 나는 싸나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도 파는 것도 비중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랬다가 이게 그래도 만약에 나머지 비중이 일단 확보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또 흔들렸을 때 나머지를 또 대응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식료 섹터를 제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곡물 가격들 다시 뛰고 유가 잘 안 빠지고 지금 굴이나 아연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도 많이는 밀렸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꾸준히 밀려 내려가는 게 확인이 돼야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환율도 아직 잘 못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중 관리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음식료 섹터 다음에 대장주야라고 보시는 것보다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고점에서 징후가 후속적인 징후가 따라와야 주가가 움직이는데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묶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중을 좀 여유 있는 비중, 그래가지고 좀 많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다시 다음에 흐름 보시면서 좀 더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시면서 약간 저라면은 지금 만약에 음식료 섹터 될 것 같다라고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주를 갖고 있다. 제가 보기 지금 30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직 좀 흐름들 보고 이게 다음 섹터로 들어올지를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 쪽으로 지금 약간 보초병 입장 쪽으로 보시되 아직은 다른 쪽에 움직이는 섹터 흐름들을 좀 더 보고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곡물 가격들이나 환율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마 이번 실적은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확 돌아서는 게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체크하자는 입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물산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 요즘 건설주 받고 또 우리 제드래곤 형님 또 출소가 아니죠. 네.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법적으로 이제 사면이 된 거죠. 그런 쪽 나오고 그래서 살짝 들어오고 네옴시티 나오고 호재 만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삼성물산을 계속 끌고 갖고 계시면 갖고 보유하셔도 되는데 신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완전히 뭐 긍정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스타. 예, 이번 주 스타가 참 많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까지 오늘 이러다 허리 부러지겠어요.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네.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그렇게 좋게 봤느냐?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지 모르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첫 번째 미얀마 가스전이라고 하는 가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제보각 받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LNG를 통해서 발전과 포스코 계열사의 그러면서도 정리 작업 쪽에서 당연히 LNG 많이 갖고 있고 거기다가 발전 쪽 갖고 있어서 나오게 되면 시너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혹시나 가격이 이제 단기적으로 확 올리다 보니까 물량 사야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확 올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합병 절차 나올 때 그게 하나가 걸립니다. 합병 절차 나올 때 기존의 포스코 에너지는 비상장이고 인터내셔널은 상장이다 보니까 약간 개인 주주들한테 불합리한 요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참 지켜볼 겁니다. 좀 안 좋은 쪽으로 합병 비율이 나온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포스코 국영기업인들인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개연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병 비율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도 약간 좀 정부 눈치 보면서 개인 주주들의 불합리한 쪽으로 안 가는 쪽으로 나온다. 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갑니다. 이제 그거 체크하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두세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한 24,000원대가 저항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번에 그냥 돌파하더라고요. 다시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이쪽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만 해도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이렇게 좋은데, 굳이 점검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해야죠. 다음으로 YG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추세는 맞춰가는데, 지금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계속 잘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죠. 근데 하나가 너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안 붙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유는 하시되 이게 지금 이날 강하게 움직였던 가격대가 지금 한 6,500원대 부근 이거 이탈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나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약간 손절 개념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좋은데 수급은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손절은 6,500원대 보시면서 그대로 끌고 갈 건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CJGL제당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섹터와 동일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재조명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그룹이 소재 쪽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강석 가격도 좀 저점에서 살짝 움직이는데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쪽을 우리가 일관화하기 위해서 포스코케미칼과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죠. 이런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좀 큰 종목이어서 저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중형급 쪽 이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화인베스트를 목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추세는 맞춰갑니다. 근데 만약에 철강 이거는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이긴 하지만 철강 업황도 같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 건설 업황 좋아. 근데 여기다가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서 나올 때 가장 주가 탄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철강 가격들의 변화는 아직까지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개는 드는 정도. 하지만 조선 업황은 좋아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60-70%만 좋은 거죠. 이것까지 가세가 되게 되면 주가가 그 다음에 위축됐던 걸 그대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이는 나쁘지 않은데 혹시나 또 아직 이거는 거래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화전공 이것도 좀 숨겨진 또 관련된 HASD 엔진을 못 사셨으면 인화전공도 그 후속 매수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조금 약합니다. 근데 여전히 HASD 엔진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폭발했었네 한번 쭉 갔다가 내려왔네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조정 나오면 사겠다라고 봐야 될 또 하나의 섹터고 말씀드렸던 피팅 밸브와 함께 모두 다 하나만 볼까요? 피팅 밸브 쪽에 태광 아이고 빠지지도 않네요. 이런 태광은 또 하나 이번에 상장된 회사 HITC라고 하는 2차 전지 금융업체가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또 같이 이 회사 또 이날 쭉 거의 25%나 올라갔네요. 태광은 그러면
도움일까요? 안 도움일까요? 지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태광한테도 도움이다. 라는 쪽도 보시면서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BMI, 또 DK락 뭐 이런 쪽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쪽은 용접용, 어떤 용은 개장용. 하지만 용접용이 먼저 갔다고 하더라도 개장용도 따라간다. 뭐 이런 논리로 다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코스모 이거는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죠. 또 흔들리게 되면 보자. 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이사의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도 쭉쭉쭉 잘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레몬리서치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종목과 네, 잘 갑니다. 네, 지금 외국 기관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도 정부가 움직이게 되면 정책적인 자금이 쏟아졌을 때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사는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BHI 이렇게 같지만 다른 동상이몽 이거 안 좋은 건가요? 예, 다르지만 다른 색깔, 같지만 다른 색깔, 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 예, 입맛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지난 또 금요일 날 종목들 보니까 일단 오르비텍이 이게 실적이 끝나고 발표가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발표됐습니다. 차트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실적 발표가 지금 2분기 매출액이 117억 나오고 적자로 전환됐을 겁니다. 제가 당기순이익 영업 손실 68억 원. 이거 뭐야 잘못 샀네. 보니까 시간외로도 한 2% 정도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사느냐는, 그러니까 지금 오르비텍이 또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가 항공기 부품 쪽을 회사를 인수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계속 비용이 투입된다는 얘기겠죠. 생산이 없는데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과 나오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발전 서비스에 대해서, 발전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안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거는 기본으로 또 추가적인 사업을 더 플러스 알파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온 적자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흔들리게 되면은 또 변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직전 고점대와는 연결됐다고 보고 있고요. 흔들렸을 때 혹시나 뭐 한 7,000원대 지금 요 라인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강하게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입니다. 7,200원대 이탈한다. 요거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폭을 좀 강하게 받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쪽에서 살짝 마무리 짓고 또 움직인다. 여전히 그래도 원자력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금화 PSC는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씀은 드렸지만 참 좋은데 만약에 이게 이 회사가 거래가 충분히 되고 어제도 4,800주 거래됐네요. 이런 걸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매매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갖고 있으면 이런 회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아마 이것도 이런 게 진짜 무상증자 테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보면은 유보율이 지금 얼마죠? 8,980%. 너무하네요. 돈 쌓아놓고 부채 없습니다. 15%면 없고요. 주당 순자산 45,000원대. 회사가 너무하네요. 그리고 그 실적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당기순이익은 200억대, 300억대 왔다 갔다. 근데 시총은 1,800억대, 2천억도 안 됩니다. 이런 회사야말로 뭐 좀 액면 분할을 하든가, 액면 분할 말고 이런 건 진짜 무상증자 해야 돼요. 이런 회사는. 해서 한 3대1 이 정도까지 해줘서 좀 확 끌어올려줘서 좀 거래를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게 또 보니까 최대 주주가 또 꽉 잡은 회사죠. 이런 건요. 지금 최대 주주가 36%. 잠긴 물량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지금 70%가 다 잠겼네요. 네, 이런데 자사주까지 있고. 네. 좀 주주를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 종목만 두시고, 혹시나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휴스틸. 네. 목소리를 가다듬고요. 휴스틸은,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퇴근하겠습니다. 잘 토요일 마무리 지으시고요. 이러면 안 되죠. 네,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왜 이런 변화가 나왔을까요? 네, 왜 제가 피팅 밸브 나오고 다음은 강관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을까요?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실적이 영업이익이 700억대가 넘게 났습니다. 700억대가 넘게 나면은 이게 그러면 상반기하고 볼까요? 지금 상반기와 같이 합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분기표 작년 연간이 630억이었어요. 근데 1분기에만 700억이 났습니다. 이게 강관이 호황일까요? 아닐까요? 호황, 아주 엄청난 호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만 1000억대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수준이 시총이 이거는 계산이 안 된 거죠. 2000억이 2200억입니다. 상반기에 1000억 나는 회사가 시총이 2200억. 말이 됩니까? 네. PR 2배예요? 네.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갔고. 근데 급하게 간 만큼 아마 변화가 또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또 갭상승으로 장중에 쭉 간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속도 조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게 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변화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했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절반 정도는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는 반은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고 반 정도는 아마 월요일 날은 높이 시작했다 장중에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됐다. 아유, 오전 라이브 시황을 봤더니 나한테 이런 행운도 떨어지네. 그래서 저희 레몬 리서치는 네, 그거 한번 보시면서 네, 한번 수익도 정리를 살면서 그래도 저랑 인연을 맺으셨는데 상한가 한 번 정도는 맞아 보셔야 그래도 그만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예, 자만이 하늘을 찌르면 안 되겠죠. 하나 티플렉스는 여기 이제 조금 못 가죠. 갔다가 가는 듯 하다가 또 꺾이죠. 근데 진짜 보면서 와, 이게 왜 이런 회사랑 같이 연결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유니온 머터리얼즈 이런 유니온 이런 쪽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쪽과 연결이 되지라고 봤더니 희귀금속 지금 이거 이산화 티타늄이 왜 그쪽과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근데 왜 이쪽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중국 히토류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이 얼그렸을 때 히토류에 대한 제한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유니온 머터리얼즈 티플렉스 이게 같은 섹터의 종목이다. 그런데 유니온 머터리얼즈가 고점에서 밀리다 보니까 티플렉스도 당연히 오는 게 네가 뭐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버려. 그래서 진행시켜.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경영 선생님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지금 실적 나온 거 보세요. 작년 상반기에 79억, 그리고 1분기에 79억, 2분기에 80억. 그러면 합쳐서 160억이 넘게 났습니다. 작년 연간 순이익에 저걸 똑같아요. 지금 왜 휴스틸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얘는 반응을 안 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상반기만 나온 금액 그러면 지금 하반기까지 치게 되면 300억대 넘어갑니다. 시총이 얼마인가요? 이거 지금 1200억입니다. 시총이 300억, 영업이익이 350억 이 정도까지 가는데 시총이 1200억이라고요? 또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 봉형강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조선 기자재 쪽. 조선 기자재 쪽에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그 봉형강 납품하는 쪽으로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봐줘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나 갖고 계셨는데 물리셨을 분, 여기서는 또 이제 좀 이런 모드? 네. 물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비중 혹시나 더 밀리게 되면 저라면은 더 살 겁니다. 더 살려고 준비를 하겠는데 얼만큼 쪽에서 같이 동향이 나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단기 이동 평균선 안쪽에서 확인되고 움직이는지 보시되 그래도 제가 틀렸다. 너는 그렇게 할 줄 알지? 라고 하지만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4,600원인데요. 4,600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저희 말고 저희가 모르는 다른 또 회사의 문제나 변화가 있을 거를 감안을 해서 여기는 이탈되면 안 된다는 쪽으로 4,600원대는
손절가로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되 그런 변화가 나온지는 앞으로 좀 더 체크를 하시되 아깝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깝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알려지지 않은 풍력주다. DMS 장중에 쭉 움직이다가 약간 또 주춤했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은 137억 실적 괜찮은데요? 아니 지금 분기 실적이 1분기에 100억 나왔고 137억이면 230억 정도. 작년 한 해가 300억 정도인데 상반기 230억. 나쁘지 않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너는 LED 디스플레이 장비주, 너 IT 쪽이네? 안 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섭섭하죠. 근데 이것도 아마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어지게 되면 역시나 요것도 손절가가 필요하겠죠. 요 자리, 그러니까 즉 5,500원, 5,500원 이탈 전까지는 그냥 보유입니다. 그리고 거래 좀 터졌기 때문에 흐름을 가할 수 있는 또 숨겨진 풍력주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탄력 받겠죠. 그거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LS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선 흐름들 보유 그냥 가능하시고요. LG전자 모르겠습니다. LG전자는 이거는 제가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잘 아시는 그 손목의 출처를 이제 확인하셔야 될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 언제 한번 또 나오시게 되면 LG전자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주시겠죠. 그 굵은 목소리로. 근데 지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LG전자의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지금 가전 쪽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데 가전 쪽의 매출이 아직까지 잡히는데 성장 동력으로 보이는 자동차 부품 BES라고 하는 자동차 쪽의 전장 부분이 수준은 이만큼 받아서 6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게 되면 이제는 살았다. 이 받은 수주를 이제 쭉쭉쭉 내보내면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는 신호가 그래서 지난 기아나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외국인 수급들 좋아지면서 변화가 나온 게 아닐까로 저도 추정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레벨업을 시도해서 지금 보니까 그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삽니다. 그리고 기관도 신호가 나오네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현대차보다 저는 기아를 더 선호하고요. 기아가 이제 탈피해서 다음 자리로 가는 변화, 우리 이제 신호가 나왔어. 출하량 이제 좋아진대.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봐야 될 회사는 LG전자가 맞습니다. 그런 뉘앙스로요. 어느 다른 것보다 맞고요. 게다가 또 요게 맞는 스토리로 간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저는 자동차 부품주 또 탐색해서 저희 오전 라이브 시황에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또 하나의 휴스틸처럼 갈 게 없을까. 그냥 휴스틸 김이라 불러주십시오. 오늘 너무 거만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가는 종목 없을까 싶어서 부품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나오게 되면 저희 오전 라이브 시황에서 맛보기로 또 한번 언급을 드리겠죠. 네. 그렇게 한번 또 보고요. 그래서 종목 점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도 성적이나 성과가 좋았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에 맞는 쪽으로 따라갔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에 주도 섹터 있다 그러면은 뭐 칠판 같은데 아니면 그 다이소 가서 그거 한번 사보세요. 저는 예전에 혼자 매매할 때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약간 아날로그와 또 디지털이 결합된 이제 여기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그 뭐죠? 요만한 화이트보드 같은 거 해놓고 제가 섹터 이렇게 쭉 보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 아이디어 막 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근데 이게 좀 늦다 그러면 뭐 그때 세 가지 색깔 샀습니다. 빨강, 파랑 사서 파랑은 약간 요거는 늦을 섹터다 보니까 한번 체크하고 빨강은 이건 진짜다 그러면 그 관련된 거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시켜놓고 왜냐면 이러고 있다가 매매하다가도 아이고 이러고 있을 때 딱 보게 되면 되게 보기 좋아요. 그냥 제가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바라보는 쪽으로 같이 바라보자. 시장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외로운 길을 가서 그래서 투자는 외로운 길이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뿌린 씨앗과 함께 씨앗 뿌린 게 잘못하게 되면 썩어요. 안 납니다. 근데 여기는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는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그래서 그럴 만한 또 좋은 씨앗을 여기서 찾으셨으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일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휴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우리 임 대표님이 잘 하시는 근데 요즘 임 대표님도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컨텐츠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출연자가 이런 걸 해야 네. 팔로 모니터를 사랑하다 보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이왕 좋다. 저 주식 오전 라이브 보니까 이렇게 잘하시네. 예, 구독도 좀 해주시고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 8.15 모니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왜냐면 저희 8.15 모니터에 8.15를 맞았습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절실히 저 대표 8.15 모니터 대표 아닙니다. 네, 저희 레몬 리서치는 8.15 모니터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주식 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쏙쏙 드려서 말씀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휴일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시장과 또 종목들 잘 분석해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